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등 대출 전문가로 자타공인하고 있는 레오 김은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매 시장과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규제 지역도 굉장히 투자가 가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경매로 그 대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출을 시작을 했을 때 경락자금 대출 위주로 많은 대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경매, 매매 모든 대출을 아울러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2012년에 이제 경매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많은 분들, 그러니까 경매를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경매 시장은 끝났어. 이제는 경매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처음 진입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길을 잘못 찾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가 정말 물건도 많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다시 경매 시장이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또 매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또 경매로 대출을 받아서 내 자금 없이 또 자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대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경매 시장에 몰리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매 시장이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매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경매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단 싸다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유찰이 되는 과정을 보면 1차에서 한번 떨어지면 또 20%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매라고 해서 거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저렴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또 명도라는 과정, 그 집에 내지는 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을 잘 내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매를 좋아하는 거고요. 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실거주 조건을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하지 않고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세를 주어도 되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히려 경매는 대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내 자금 없어도 경매는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대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자,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 대출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개인 명의로 하시거나
사업자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개인 명의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서 가계 대출로 하는 거죠. 나의 개인 대출로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우리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자, 개인 대출, 가계 대출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우리가 집을 매매로 살 때 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나마 조금 싸게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대출의 기준가가 감정가가 되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으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개인 대출, 가계 대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똑같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이면 LTV 50% 가능하고요. 또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DSR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있는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DSR 40%, 이 금융권인 보험사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에서 하게 되면 DSR 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 도화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감정가가 12억 9천만 원이고요. KB 시세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기준가로 삼을 것인지는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요. KB 시세로 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아니, 둘 중에 높은 거로 하겠다라고 하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자, 기준가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감정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출의 기준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감정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감정가 12억 9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 대출 금액은 LTV 70% 하면 9억 300만 원이 우리의 대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 10억에 낙찰 받았는데요? 라고 하신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낮게 낙찰을 받으시면 KB 시세에 혹은 감정가 70%와 낙찰가의 80에서 90% 중에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 9억 가까이 대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싸게, 낙찰가율이 낮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말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시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최저가 쓸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최저가에 낙찰이 될 수도 있지만 시세대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LTV 70% 적용하면 대출 금액 9억 3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DSR은 얼마여야 되냐? 내가 소득이 얼마여야 9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연봉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9억 원 상당의 DSR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내 소득의 7배 정도가 나의 DSR 40%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금융사별로 조건을 따진다라고 하면 1금융권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지금 4월이죠. 4월 달에 금리가 한 4.1에서 4.2% 전후 나오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0.6%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1주택 갈아타기 조건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자, 중도상환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타라고 하죠. 바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세팅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크면 바로 상환을 했을 때 상환 수수료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감안해서 우리가 상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인 경우에 뭐 3개월 후 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물건을 활용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거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 할 건지, 실거주 하고 싶으면 금리가 당연히 저렴한 금융기관을 고르셔야 될 거고요. 나는 전세 주거나 아니면 바로 매도할 거야 이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저렴한 그런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좋은 건 없어요. 금리도 저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뭐 법무비도 싸고 뭐 부수거래도 없고 다 없는 걸 찾으시면 그런 상품은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은행 상품을 고를 때면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금리인지 중도상환 수수료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9억이나 되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DSR이 부족하다 내지는 나는 바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명의의 개인 가계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명의의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업자 대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보통 매매사업자로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리 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낙찰 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낙찰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매매사업자 대출은 얼마 나오나요? 궁금하시겠죠? 사업자 대출, 사업자의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일단 DSR 제한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100만 원이라도 초과를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소득이 맞지 않는 경우에. 하지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이자 납입 능력은 봅니다. 9억씩이나 대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 은행에서도 연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자를 납입할 능력은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나요? 저는 소득이 프리랜서로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DSR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은행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신용카드를 내가 이만큼 쓰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소득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뭐 프리랜서라서 급여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은행에다가 어필을 하면서 나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시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한도가 얼마일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궁금하시겠죠? 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한도가 60%거든요. 우리가 개인 대출은 감정가의 70%였지만 매매사업자 대출은 감정가의 60%가 대출 한도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60%와 낙찰가의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반공제를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5,500만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할 때는 감정가 60%에서 자, 지금 이 도화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감정가가 12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2억 9천만 원에서 60%를 하게 되면 7억 7,400만 원이고요. 7억 7,400만 원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방 하나가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500만 원을 뺀다라고 하면 7억 1,900만 원이 매매 사업자의 대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을 공제하고 싶지 않다. 5,500만 원이 대출을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탁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자, 신탁 대출을 하게 되면 방을 공제하지 않고 그리고 6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신탁 대출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신탁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요.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그렇게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제를 하지는 않지만 세를 준다거나 할 때 조금 세입자분들께서 소유자 아니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사업자, 그냥 우리가 거래하는 뭐 도소매라든지 이런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좀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많은 대출로 나는 100% 대출할 거야 이러시면 그거는 곤란해요. 그리고 뭐 90% 된다는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100% 대출이 된다던데요. 레오님은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입찰전 상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금 계획이 빠듯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출이 안 나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쪽 다른 분이 뭐 90% 대출, 뭐 100% 대출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책임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받고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좀 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대출 한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개인 가계대출로 받을 것인지 사업자 대출로 받을 것인지, 뭐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법인 명의를 쓸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출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없지만 개인 대출로 하게 되면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또 LTV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택수 체크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또 마지막 소득 요건은 개인 대출에서는 너무 중요하고요. 사업자 대출에서도 이자 납입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잘 갖춘다라고 하면 경락 잔금 대출의 전략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요, 사실 우리가 뭐 조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같은 물건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대출금이 달라지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투자가 어렵지만 경매를 통해서는 또 이 조건을 피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경매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